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여름도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전 대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남 등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 등급과 영향 범위를 조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태풍과 돌풍에 의해 나무가 쓰러질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나무별 기울기 값 등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감지한 뒤 주변 보행자에게 경고를 알리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정서적 고통이 신체적 고통과는 다른 뇌신경회로에 의해 처리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외상후 스트레스나 공황장애 등 정서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삼의 주요 성분이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인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RB1이 천식 환자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효과적으로 회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산림청이 여름철 산사태 방지를 위해 영남 등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대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올여름 산사태 방지 대책 자료를 통해 영남 등 초대형 산불이 났던 지역은 피해 상황을 반영한 산사태 위험 등급과 영향 범위를 긴급 조정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내용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산사태 발생 위험을 최대 48시간 전에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더 강화하고 산불 피해 지역 중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오는 6월 15일까지 응급 복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극한 호우가 올 때 대피가 필요한 지역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전국으로 발송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시간당 50mm의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이상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 호우가 무려 16차례나 발생했는데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태풍과 돌풍에 의해 나무가 쓰러질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공지능 학습을 기반으로 나무별 기울기 값 등 관측 자료를 분석해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도시 나무 쓰러짐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경고음을 통해 주변 보행자에게 알리도록 해 인명사고와 시설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를 피해 미국 현지 생산과 기술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카고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매년 70여 개국 제약업계 관계자 2만 5천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학회인 미국 암연구학회 AACR. 제약기업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에 걱정이 앞섭니다. Mr. President, on the pharmaceutical side, have you made any determination on kind of what those tariff rates may look like and the timing of those? I have. I'll announce it over the next 2 weeks. 이에 유럽의 대형 제약사인 로슈는 미국 생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We're all very confused and not too happy about that. Obviously, it's causing a lot of turmoil. Maybe the generic companies they might have to worry about that a little bit more. 국내 기업의 경우엔 미국 수출 방식에 따라 관세 영향이 달라질 전망. CMO, 위탁 생산 방식은 한국 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구조로 관세가 단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C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 반면 신약 후보 물질을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엔 제품 수출이 아닌 만큼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제약사 스스로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신약을 어떻게 더 출범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조금 더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AACR에서 미국과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신약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공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의약품의 주요 약효 성분인 API의 72%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는 세계 각국에 앞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정서적 고통이 신체적 고통과는 다른 뇌신경회로에 의해 처리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한진희 교수 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통해 신체적 자극 없이 심리적 위협으로 공포 기억을 형성하는 핵심 뇌회로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신경회로가 후측 대뇌섬엽에서 외측 팔겨택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심리적 고통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을 유도하는 핵심 경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신경회로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시각적 위협에 따른 공포 기억 형성이 감소하지만 선천적이거나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공포 학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외상후 스트레스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정서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삼의 주요 성분이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진세노사이드 RB1이 천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수산나 김태수 박사 연구팀은 250종의 천연물 한약재 성분을 분석해 그중 인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RB1을 유망 천식 치료 후보 물질로 선별했습니다. 연구팀은 천식 동물 모델과 천식 환자 유래 혈액 세포를 대상으로 염증 반응 실험을 진행했는데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가 최대 80%까지 감소하는 등 면역 세포가 효과적으로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한의과학을 기반으로 천식을 치료할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며 다양한 염증성 질환으로의 확장을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주요 주자들이 국내 AI 산업을 세계 순위권에 올려놓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은 수십 줄에 이르는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은 하나같이 한 줄에 불과하고 전력 수급책도 부실하다는 평가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산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이뤄지는 흐름 속에서 대선 후보들도 국내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1호 공약으로 100조 원에 이르는 AI 민간 투자 시대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분야 세계 3강에 들겠다는 목표로 5만 개가 넘는 고성능 GPU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에 AI 3강이란 목표를 내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AI 융합센터를 구축하고 청년 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초기에 이 테이크오프를 위해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우수한 인재를 전 세계적 규모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런데 양당 후보들이 공약집에서 밝힌 AI 분야 추진 정책만 수십 줄에 이르지만 재원 대책은 하나같이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 구조를 조정하거나 향후 연간 수입으로 충당하고 김문수 후보는 국비 활용과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전력 공급 대책인데 전문가들은 이 또한 산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공약이 한쪽은 25년 걸리는 원전으로 하겠다. 한쪽은 하루 15%밖에 전기를 공급 못하는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양쪽 다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양당과는 달리 작은 정부론을 내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민간 중심 AI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의 투자 역할 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수당 확대를 내건 이재명 후보나
법인,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한 김문수 후보 모두 별도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한 공약을 내걸고 있어서 현실성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작동하는 자율지능형 시스템인 AI 에이전트가 인간 사회처럼 언어 관습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세인트 조지 런던대 안드레아 바론첼리 교수 연구팀은 24에서 200개의 AI 에이전트가 참여한 이름 짓기 실험을 통해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도 특정 이름을 공유하는 규칙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AI들이 자신이 속한 그룹 정보나 전체 인원수는 알지 못한 채 최근의 상호작용만 기억하도록 설정했는데 반복된 소통 과정에서 집단적 편향이 나타나며 언어 관습이 생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로 다른 관습을 지닌 소규모 AI 집단이 기존 그룹에 합류하자 기존의 관습이 변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AI 집단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춘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보다 더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서 통상 분쟁이 격화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대폭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더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2월 1.6%에서 석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으로는 KDI가 처음으로 0%대를 전망하면서 경기 침체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관세 충격과 구조적인 내수 침체에 정치 불안까지 겹치며 대내외 복합 위기가 빠른 속도로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월부터 미국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고 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내수에도 일부 부정적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통상 분쟁이 격화하는 경우 올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수출 여건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상품 수출은 지난해 6.3% 증가해서 올해는 마이너스 0.4%로 큰 폭으로 줄고 건설 투자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으로 1.7% 상승에 그치고 연간 취업자 수는 불확실성 증대로 9만 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해 통화 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제언했습니다. 재정정책은 큰 폭의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반기로 예고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차질 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등으로 급증하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금융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와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2015년쯤부터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한 영향을 꼽으며 그 결과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 명에서 지난해 210만 명까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이 은퇴 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안정적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환경을 갖춰줘야 이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금리가 더 높아도 한도 때문에 저축은행에 맡기는 예금을 쪼개야 했던 고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는 현재 5천만 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적용해온 이 한도가 24년 만에 2배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가 돼도 예금 1억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국민 자산이 2001년보다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보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혹시 모를 부실 위험에 보호 한도로 예금을 쪼개야 했던 불편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한도가 느는 만큼 시중은행에 맡겨둔 자금이 이금융권으로 대거 빠져나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큰 연말 연초가 아닌 9월부터 한도를 올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금 이동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는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점, 또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자금 쏠림 외에도 예금 보험 요율 인상도 문제로 꼽힙니다. 은행이 내야 할 보험료가 늘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망했을 때 사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기존의 5천만 원보다는 1억 원이 되면 더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프라이싱해서 요율을 매기는 건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보험의 원리상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새로운 예금보험요율을 산정한 뒤 2028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지인 몰아주기, 가족 해외 출장 동반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의 문책 조치가 통보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감사에서 살펴본 결과 일부 의혹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과학자 대회와 2023년 한유럽과학기술대회 등 출장 과정에서 가족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사업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인인 연합회 간부와 관련된 기업에 몰아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가족 동반은 개인 경비로 처리했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 장해춘 소장이 제5대 소장으로 연임됐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장 소장이 서울대학교에서 식품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조선대 김치연구센터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술과 정책을 아우르는 폭넓은 역량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 소장이 제4대 소장으로 재임한 지난 3년간 수행한 임무 중심형 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얻었고 소장 선임위원회에서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로 개통 안전연구부 송철화 박사가 2025년 미국 원자력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송 박사가 지난 40년간 신형 원자로 개발과 안전성 향상 연구를 선도해온 공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석학회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원자력학회 석학회원은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 업적을 쌓고 학계와 산업계에서 리더십을 통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특히 외식업계가 비상입니다.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빈 가게와 사무실. 실제로 광주는 지난 1분기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저희 외식업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외식업계는
올해 들어서 지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 등의 어려운 실정을 공유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이 닻을 올렸습니다.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전남 광주!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기업과 상인연합회 등 20여 개 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점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고 그럴 때마다 이건 큰 일인데 하는 혼잣말을 하고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고민하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광주 전남 경제 살리기 정책 플랫폼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촉구 목소리를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우리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 플랫폼을 발족하려고 합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맞아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이 실제로 다음 정부의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은 공동구매 등으로 사람을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팀미션 사기 범죄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기 일당은 피해자가 마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속여서 압박하는 수법으로 큰 돈을 가로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가짜 연대감을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도 SNS에서는 앞서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부업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도 잇따릅니다. 이렇게 팀미션이라는 단어만 쳐도 피해자 오픈 채팅방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어디선가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만난 피해자들은 가볍게 부업 삼아 할 수 있다는 말에 참여했다가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진행한다는 점이 압박으로 작용해 피해를 키웠다고 호소합니다. 자신이 중간에 포기해 돈을 넣지 않으면 다른 팀원들도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는 부담감에 섣불리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하니까 엄청 노력을 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냐. 이 시간 안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쫙 몰아가는 게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하지만 수익금을 준다는 말은 애초에 거짓이었고 함께했던 팀원들도 결국 사기 조직과 한패였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 가짜 연대감을 이용한 진화된 범죄 수법이라는 분석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표를 같이 수행하고 달려감으로써 우리는 공동체다, 너와 나는 친구다, 동료다, 이런 식으로 불안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혼자가 아니라며 안심하게 한 뒤 동시에 나로 인해 다른 참가자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만들어 자책하게 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동조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이 내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조직에 대한 충성. 전문가들은 사기 일당이 피해자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돈을 뜯어가는 만큼 이런 제안을 받으면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부터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경찰은 투자 사이트와 수익률, 담당자나 팀원들의 SNS 프로필도 모두 조작된 경우가 많다며 구직이나 투자 시에 전화나 SNS가 아니라 믿을 만한 곳에 올라오는 공식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사기로 의심되면 다른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원금에 대한 미련보다 한시라도 빨리 손을 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올여름도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서 산림청이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가 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AI 등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여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